한미 공동 성명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은지 한 7시간이나 있다가 채택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통례로 보면은 공동 성명문을 먼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언론 발표를 하고 또 기자들 질문도 받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순서가 조금 바뀐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측에서 좀 당황하고,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대대적인 성공적인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봐 그 준비한 팀들, 워싱턴에 간 팀들은 나름대로 애간장을 졸였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은지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데 7시간이나 더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상당히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는 의견이 아주 재밌는데, 공동성명 발표문 자체 작성이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외교문서니까 굉장히 사용하는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가 다르니까 해석의 뉘앙스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자기들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꼭 영어로 작성하고 일어로 작성하고, 우리도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어로 작성하고, 뭐 다른 나라도 거의 같은 예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또 해석하는 데는 조금 성명을 작성하고 와서 돌아와가는 또 해석하는 데 조금 차이도 있고,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일본에 97년 만들어진 그 미일 안보 협력의 그 가이드라인, 신방위 협력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주변 사태에 대한 주변이 지리적인 범위냐 아니면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그런 범위냐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사용되는 선택되는 용어나 표현의 그 미묘한 차이,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외교문서에서는 이 선택의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 놔두는 아주 재밌는 그런 조크가, 제 기억은 사실은 한스 모르겐소우 국제 이론의 대가인 한스 모르겐소우가 이런 말을 한 거로 제가 공부할 때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교가에서 쓰이는 그 조크가 뭐냐 하면은, if diplomats say yes, it means maybe. If he says maybe, it means no. Diplomat never say no.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교관이 yes를 하면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의 측면에서는 maybe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maybe를 하면 안 하겠다라는 가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은 절대로 no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반대로 좀 지금으로 해석하면 약간 그 섹시스트, 이 성적 그 차별을 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디플로매트와 비교해서 레이디는 if lady say maybe it means yes. 숙녀가 뭐 그럴지도 모르죠 하면은 함께 하겠다라는 yes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숙녀는 절대로 no라는 말을 yes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if lady say no, lady가 no라고 말하면 it means maybe. 저는 별로 덱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데이트할까요 했을 때 maybe no라고 얘기하면은 maybe라는 뜻이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뭐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은유적이고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외교관들은 쓰기 때문에 이건 군대에서 쓰는 작전명령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 때문에 사실은 외교관들이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 어휘 선택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골몰을 하는 게 사실이고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 선택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 그 세 번째, 근데 이번에 7시간을 끌었는 것은 사실은 이 어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사실은 이걸 빨리 공동 성명에 나가도 좋다, 발표도 좋다라고 결정을 안 해주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버스 실장이, 비서실장이 얼마나 막강한 입김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라, 그 다음에 스티브 배넌 같은 백악관 전략가로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아주 직접적인 그 입과 귀가 되어준 사람인 동시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16명으로 구성되는 NSC에 어드바이저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지만 그 자리는 쫓겨났습니다만, 그러면 그 직책에서는 쫓겨났지만 지금도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스티브 배넌이 연봉이 17만 9,700불이랍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주변에서 자문하는, 어드바이저 해주는 스텝으로서는 최고의 많은 월급이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입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대통령 월급과 거의 맞먹거나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비서실장이라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허락을 내리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동성명 발표문을 예스를 해주고 4시에 워싱턴을 떠나서 뉴저지에 있는 골프 클럽에 주말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서실장이 입김이 세고 막강하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 예스 해주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번에 공동 성명이 채택이 늦어진 것은 7시간이나 시간을 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요구한 내용들이 공동 성명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밀당을 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방위비 분담의 증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일 골자는 FTA 협상, 재협상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사드 문제도 이 공동성명에 채택이 안 되고 또 사실 방위비 그 분담 증액하는 문제도 늘리는 문제도 언급이 안 되고 FTA 협상 문제도 언급이 안 된 거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온 것이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문제는 다 비켜가면서 협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시에 워싱턴을 떠나 뉴저지로 주말 여행을 갈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비서실장에게 주지 않고 서류만 던져놓고 초안만 던져놔놓고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안을 가지고 한국 측에서는 빨리 성명을 채택하자. 그 다음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내에서의 어떤 반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강도로 구체적인 용어로 FTA 재협상과 방위 분담 같은 돈 문제를 구체화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결국 그 7시간 지연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문 대통령 당신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는데, 사실은 이 한미 FTA 협상이라는 것은 rough deal for the USA,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공평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아주 거칠고 이게 좀 다듬어져야 할 그런 협정이다라고 말을 던진 것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 공동성명에 넣기를 바랐다는 거죠. 이것은 꼭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상세히 들여다보았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을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인 이유는 2020년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사고 갈 수 있고, 동시에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음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은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30여 개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공동성명을 채택한 국가는 7국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7국가와 공동성명을 채택한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월 달에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바로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네들 너네들 자동차는 미국 와서 다 팔아먹는데 우리 자동차는 일본 와서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뒤이어 4월 달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에 일본이 어느 정도 불만스러웠지만 긍정적인 답을 줬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이 있었습니다. 2달 있다가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겠다고 윽박지르려고 했지만 결국 양 정상이 얘기를 잘함으로써 해결되는데, 얘기를 잘한 게 그냥 의례적인 프로토콜 의전으로 그냥 융숭한 대접을 하고 중국 차를 마시고 뭐 이런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결된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융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쇠고기를 중국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라라는데 중국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까 다시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27일, 28일, 29일 계속 대만을 덜먹거리고, 또 대만에 무기도 팔고, 미국의 국방 수권법도 바꾸고, 중국이 세계 최악의 소위 말하는 인권국가 등등, 인신매매 국가 등등을 언급을 하면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결국. 미국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내놓는다면 미국은 중국도 아주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달 있다 5월 달에 5월 29일 30일에 사실은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골자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베트남이 가져가겠다, 사겠다는 거와,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융숭한 대접과 많은 대화, 그리고 깊은 신뢰를 얻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더 강화시키고,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강화시키고 발걸음도 가볍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것 같지만, 언론상으로는 사실상은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라든가 FTA 재협상이라는 엄청난 숙제를
미결 상태로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7일에서 8일 사이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서 바로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바로 가셨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셋이서 앉아서 사실 우리 3자 대화를 다시 하자. 정상회담을 하자. 그때의 무역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우리 대통령을 불러놓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2017년 연내로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 방문하도록 초청해 놓은 만큼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라든가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기를 쳤다. 이중적인 잣대를 냈다.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에 정상회담 시작할 때만 해도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갔는데 끝에 가가지고 공동성명을 직접 채택도 하지 않으면서 이 FTA 재협상의 문제라든가 방위비 증액의 문제를 그냥 던져놓고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채택된 미일 공동성명 그리고 베트남과의 미국과의 공동성명 5월달 그리고 인도 6월달에 인도 며칠 전 우리가 미국과 정상회담 하기 사흘 전에 인도와의 정상회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트럼프가 한국에게만 이중잣대를 갖다 대거나 사기를 치거나 끝에 가가지고 배신한 행위는 아니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하여서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FTA 재협상의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짜내고 마련해 놓아야만 올해 내로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이 진정한 의미의 대등한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직책에서는 쫓겨났지만 지금도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스티브 배넌이 연봉이 17만 9,700불이랍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주변에서 자문하는 어드바이저 해주는 스텝으로서는 최고의 많은 월급이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입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대통령 월급과 거의 맞먹거나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비서실장이라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허락을 내리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동성명 발표문을 예스를 해주고 4시에 워싱턴을 떠나서 뉴저지에 있는 골프 클럽에 주말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서실장이 입김이 세고 막강하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 예스 해주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번에 공동성명이 채택이 늦어진 것은 7시간이나 시간을 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요구한 내용들이 공동성명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밀당을 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방위비 분담의 증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일 골자는 FTA 협상, 재협상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사드 문제도 이 공동성명에 채택이 안 되고 또 사실 방위비 그 분담 증액하는 문제도 늘리는 문제도 언급이 안 되고 FTA 협상 문제도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온 것이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문제는 다 비켜가면서 협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시에 워싱턴을 떠나 뉴저지로 주말 여행을 갈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비서실장에게 주지 않고 서류만 던져놓고 초안만 던져놔놓고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안을 가지고 한국 측에서는 빨리 성명을 채택하자. 그 다음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내에서의 어떤 반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강도로 구체적인 용어로 FTA 재협상과 방위 분담 같은 돈 문제를 구체화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결국 그 7시간 지연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문 대통령 당신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는데 사실은 이 한미 FTA 협상이라는 것은 rough deal for the USA.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공평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아주 거칠고 이게 좀 다듬어져야 할 그런 협정이다라고 말을 던진 것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 공동성명에 넣기를 바랐다는 거죠. 이것은 꼭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상세히 들여다보았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을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인 이유는 2020년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사고 갈 수 있고 동시에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음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은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30여 개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공동성명을 채택한 국가는 7국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7국가와 공동성명을 채택한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월 달에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바로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네들 너네들 자동차는 미국 와서 다 팔아먹는데 우리 자동차는 일본 와서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뒤이어 4월 달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에 일본이 어느 정도 불만스러웠지만 긍정적인 답을 줬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이 있었습니다. 2달 있다가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겠다고 윽박지르려고 했지만 결국 양 정상이 얘기를 잘함으로써 해결되는데 얘기를 잘한 게 그냥 의례적인 프로토콜 의전으로 그냥 융숭한 대접을 하고 중국 차를 마시고 뭐 이런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한미 공동성명이 언론 발표가 있은 지 한 7시간이나 있다가 채택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통례로 보면은
공동 성명문을 먼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언론 발표를 하고 또 기자들 질문도 받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순서가 조금 바뀐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측에서 좀 당황하고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대대적인 성공적인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봐 그 준비한 팀들, 워싱턴에 간 팀들은 나름대로 애간장을 졸였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공동언론 발표가 있은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7시간이나 더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상당히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는 의견이 아주 재밌는데 공동성명 발표문 자체 작성이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외교문서니까 굉장히 사용하는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가 다르니까 해석의 뉘앙스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자기들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꼭 영어로 작성하고 일어로 작성하고 우리도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어로 작성하고 뭐 다른 나라도 거의 같은 예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또 해석하는 데는 조금 성명을 작성하고 와서 돌아와가는 또 해석하는데 조금 차이도 있고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일본에 97년 만들어진 그 미일 안보 협력의 그 가이드라인 신방위 협력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주변 사태에 대한 주변이 지리적인 범위냐 아니면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그런 범위냐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사용되는 선택되는 용어나 표현의 그 미묘한 차이,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외교문서에서는 이 선택의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 놔두는 아주 재밌는 그런 조크가 제 기억은 사실은 한스 모르겐소우 국제 이론의 대가인 한스 모르겐소우가 이런 말을 한 거로 제가 공부할 때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교가에서 쓰이는 그 조크가 뭐냐 하면은 If diplomats say yes, it means maybe. If he says maybe, it means no. Diplomat never say no.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교관이 yes를 하면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의 측면에서는 maybe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maybe를 하면 안 하겠다라는 가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은 절대로 no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반대로 좀 지금으로 해석하면 약간 그 섹시스트, 이 성적 그 차별을 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디플로매트와 비교해서 레이디는 if lady say maybe it means yes. 숙녀가 뭐 그럴지도 모르죠 하면은 함께 하겠다라는 yes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숙녀는 절대로 no라는 말을 yes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if lady say no, lady가 no라고 말하면 it means maybe. 아 저는 별로 덱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데이트할까요? 했을 때 maybe no라고 얘기하면은 maybe라는 뜻이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뭐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은유적이고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외교관들은 쓰기 때문에 이건 군대에서 쓰는 작전 명령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 때문에 사실은 외교관들이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 어휘 선택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골몰을 하는 게 사실이고, 이게 또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 선택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 그 세 번째, 근데 이번에 7시간을 끌었는 것은 사실은 이 어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사실은 이걸 빨리 공동 성명에 나가도 좋다, 발표도 좋다라고 결정을 안 해주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버스 실장이, 비서실장이 얼마나 막강한 입김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라, 그 다음에 스티브 배넌 같은 백악관 전략가로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아주 직접적인 그 입과 귀가 되어준 사람인 동시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16명으로 구성되는 NSC에 어드바이저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지만 그 자리는 쫓겨났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융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쇠고기를 중국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라라는데 중국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까 다시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27일, 28일, 29일 계속 대만을 덜먹거리고 또 대만에 무기도 팔고 미국의 국방 수권법도 바꾸고 중국이 세계 최악의 그 소위 말하는 인권국가 등등 인신매매 국가 등등을 언급을 하면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결국. 미국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내놓는다면 미국은 중국도 아주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달 있다 5월 달에 5월 29일 30일에 사실은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골자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베트남이 가져가겠다, 사겠다는 거와,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융숭한 대접과 많은 대화, 그리고 깊은 신뢰를 얻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더 강화시키고,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강화시키고 발걸음도 가볍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것 같지만 언론상으로는 사실상은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라든가 FTA 재협상이라는 엄청난 숙제를 미결 상태로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7일에서 8일 사이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서 바로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바로 가셨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셋이서 앉아서 사실 우리 3자 대화를 다시 하자, 정상회담을 하자, 그때의 무역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우리 대통령을 불러놓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2017년 연내로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 방문하도록 초청해 놓은 만큼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한 입장에서